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우즈베키스탄의 목화밭에서 일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계속 한국어로 중얼거리는 굴미라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마스터해 지금은 성공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매일 12시간씩 일하던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은 세계 최고로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한글이었습니다. 목화밭에서 100만 팔로워의 글로벌 인플루언서까지 우즈베키스탄 소녀가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된 믿기 힘든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굴미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저희 가족은 대대로 목화밭에서 일해왔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록 하얀 목화를 따는 일, 그게 저희 가족의 숙명이었죠. 16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지셨어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트럭을 타고 2시간을 달려가야 했죠. 의사는 어머니에게 좋은 약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희 가족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목화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2시간을 빡빡하게 일했지만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하루에 10,000원 정도였어요. 저희 마을에선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코리안 드림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죠. 옆집 아이잔 아줌마의 아들은 한국의 공장에서 일한 지 1년 만에 가족의 빚을 모두 갚았다고 해요. 오일리아 언니는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집도 새로 짓고 어린 동생들 학비도 모두 지원했다고 합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저녁 마을 회관에 모이면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깨끗한 도시와 높은 빌딩들,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거리, 누구나 쓸 수 있는 빠른 인터넷, 그리고 무엇보다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특히 의료 시스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들은 한국에서는 정직하게 일하면 공정한 대우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한국에 가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했고 한국어 학원비는 어머니의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저희 가족에겐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으니까요. 목화를 따면서도 쉬는 시간엔 마을 어르신들에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한국 기업의 구인 광고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그 종이에는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손에 쥐고 목화밭으로 돌아오는 길 쨍쨍한 태양 아래 부푼 꿈을 키웠어요. 만약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면, 만약 한국에 갈 수 있다면,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그 상상만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선 볼 수 없는 첨단 기술의 나라, 모두가 꿈꾸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밤이면 찬물로 씻으며 목화솜을 닦아내고 담요 위에 누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들이 한국의 하늘에서도 똑같이 빛나고 있을까? 자기 전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꼭 가고 말 거야.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구해낼 거야. 매일 아침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목화밭으로 향하면서도 그 다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때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지만 목화 한 송이 한 송이를 따면서도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꿈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정기 검진을 위해 타슈켄트 시내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지만 병원까지 가는 버스는 오전 7시에 한 대뿐이었습니다. 허름한 시외버스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옆자리에 한 중년 남성이 앉았어요. 그의 맑은 발음과 다른 승객들과 미묘하게 다른 외모가
외국인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남성은 계속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최신 스마트폰을 가까이서 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몰래 흘끗거렸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한국인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말을 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타슈켄트 외곽에 도착했을 때 그 한국인은 부랴부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가 앉았던 자리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얼른 창문으로 그를 불러보려 했지만 이미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더니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우즈베거와 간단한 러시아어로 전화기를 버스에 두고 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러시아어를 조금 알아들었나 봐요. 미안합니다. 지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는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 전화기를 가지고 계시겠어요?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 오면 찾으러 갈게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 비싼 물건을 맡아두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하지만 주소와 연락처를 메모하고 다음에 오시면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에 감동받았어요. 사실 그 전화기는 오래 써서 곧 새 것으로 바꿀 예정이었어요.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의 표시로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싼 물건을 낯선 사람에게 그냥 준다고요?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의 전자제품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죠. 그날 어머니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스마트폰이 제 가방 안에서 무거웠습니다. 마치 어떤 운명의 문이 열린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그 전화기를 살펴보니 정말 보물창고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에는 수십 개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K-팝 노래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막 덕분에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였지만 점차 대사를 따라하면서 한국어 단어와 문장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배운 한국어 단어들이었죠. 목화밭으로 가는 길과 밭에서 일하면서도 이어폰으로 한국 노래를 들으며 발음을 따라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뜨거운 태양 아래 목화를 따면서 한국어 가사를 중얼거리는 모습이 분명 이상해 보였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한 단어도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한국어 발음은 우즈베거나 러시아어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했어요. 낯선 발음을 따라하면서 입술과 혀가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런 고통마저도 즐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은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현대적인 도시 풍경, 한글의 아름다움,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가족애와 인간관계의 따뜻함은 어머니의 병으로 지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운명처럼 찾아온 한 대의 스마트폰이 목화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10,000원밖에 벌지 못하던 가난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질지 몰랐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매 순간이 저를 코리안 드림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얻은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2~3시간씩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하루 종일 한국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를 연습한 결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와 같은 기본적인 표현을 넘어 이제는 짧은 문장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혁명적인 순간은 유튜브에서 한글 학습 동영상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그전까지는 단순히 소리를 따라하고 외웠을 뿐 한글을 읽고 쓰는 법은 몰랐거든요. 첫 한글 수업 영상을 본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지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러시아어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모든 소리를 논리적으로 조합할 수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기본 자음의 모양이 발음할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아, 야, 여.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철학적 의미도 놀라웠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모든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일주일이 되기 전에 한글로 된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의 창제자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15세기에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문맹을 퇴치하고 조선의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확립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담은 위대한 유산이었던 거죠. 목화밭에서 일할 때도 이제 손가락으로 공중에 한글을 써보곤 했어요. 기억하고 그리면서 기억이라고 중얼거리고 아하고 그리면서 아라고 외치면 함께 일하던 분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한글을 익히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으니까요. 한글 학습에 자신감이 붙자 저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타슈켄트 시내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한국어 자기소개를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굴미라입니다.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식당에서 처음에는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되었어요.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담당했죠. 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이 오면 몰래 귀를 기울여 한국어를 들었고 틈틈이 메뉴판을 보며 한글 읽기 연습도 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식당 주인인 김 사장님은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디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김 사장님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독학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노래로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개월 만에요? 대단하네요. 홀에서 서빙을 해볼래요? 그렇게 저는 홀 서빙을 맡게 되었고 한국인 손님들과 실제로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제 노력을 칭찬해 주셨어요. 특히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독학했는지 이야기하면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실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제 실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었죠. 김 사장님은 제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으셨나 봐요. 어느 날 저녁, 그분은 타슈켄트 한국문화원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한국어 강좌를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문화원 원장님께 제 사연을 전해주셔서 특별히 수강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어요. 굴미라, 당신같이 열정 있는 학생이 필요해요. 한국문화원에 가보세요.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의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듣던 말이 떠올랐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루에 10,000원도 벌기 힘들었던 제가 이제는 한글을 읽고 쓰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한국인들과 어울리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글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코리안 드림은 더 이상 까마득한 꿈이 아니라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타슈켄트 한국문화원에서의 첫날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시골 소녀가 도시의 현대적인 건물에 들어섰을 때 마치 다른 세계로 발을 디딘 것 같았어요. 벽에 걸린 한글 포스터, 한국 전통 공예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꿈을 품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정말 설레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K-팝 댄스, 한식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초급 한국어 수업부터 시작했지만 3개월 동안의 독학 덕분에 선생님은 곧 저를 중급반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독학했을 때는 몰랐던 문법과 표현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한국어 실력이 급속도로 향상되었어요. 문화원에서 가장 큰 행운은 한국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K-팝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방과 후에는 함께 카페에 앉아 한국어로 대화하며 우정을 쌓았어요. 그중 수진이라는 친구는 특히 저와 친해졌습니다. 굴미라, 인스타그램 계정 있어? 어느 날 수진이 물었어요. 인스타그램, 그게 뭐야?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SNS 앱이야.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 너 같은 이야기를 세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거야. 수진의 도움으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목화밭에서 찍은 제 모습을 선택했고, 소개글에는 우즈베키스탄 소녀의 한국어 학습 여정이라고 적었어요. 첫 게시물로는 한글 공책에 쓴 제 글씨와 함께 간단한 소감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온 굴미라입니다. 3개월 전 우연히 얻은 스마트폰으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한국어 학습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처음에는 그저 일기처럼 시작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수십 개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특히 많은 한국인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다며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반응에 고무된 저는 매일 조금씩 한국어 학습 과정, 새로 배운 표현, 그리고 한글 문장을 정성스럽게 쓴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인기를 끈 것은 제가 시작한 하루 한글 시리즈였습니다. 매일 한글 자음이나 모음 하나를 소개하고 그것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예쁘게 써서 올렸어요. 기억 가족, 감사, 공부, 기쁨과 같은 시기였죠. 이 콘텐츠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K-팝 커버 댄스 영상도 올리기 시작했어요. 문화원에서 배운 안무를 수진과 함께 연습해서 촬영했는데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웃음기 없는 진지한 연습 모습부터 실수투성이의 첫 시도,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안무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몇 주 사이에 제 계정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팔로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독학했는지,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심지어 자신들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한 달 후, 제 팔로워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특히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응원 메시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목화밭에서 일하는 모습, 한국문화원에서 공부하는 장면, 식당에서 한국인 손님들과 소통하는 순간들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어머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드리는 모습 등 진솔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머니, 이건 사랑해요라고 읽어요. 제가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에요. 굴미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소녀가 아니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작은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목화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도 벌지 못했던 소녀가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고 있다니. 때로는 저 자신도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인스타그램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한국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고 무시했지만 그들은 공식 이메일로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굴미라 님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자연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 피오니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 중인데 굴미라 님을 한국으로 초청해 저희 제품을 홍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읽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한국에 갈 기회라니 이것이 정말 코리안 드림의 시작일까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어머니를 남겨두고 한국에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심장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고 정기적인 약물 치료와 병원 방문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인스타그램 활동으로 약간의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한국에 가서 제대로 된 일을 한다면 어머니의 수술비를 더 빨리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어머니께 화장품 회사의 제안을 말씀드렸어요.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굴미라, 넌 항상 남들과 달랐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컸지. 내가 한국에 가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소원이란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괜찮을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은 이어졌습니다. 내가 목화밭에서 한국어를 중얼거릴 때 사람들은 너를 이상하게 봤지. 하지만 나는 알았어. 언젠가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이건 기회야. 놓치지 마. 어머니의 축복에 용기를 얻어 저는 화장품 회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한 달 후에 한국으로 출국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소식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자 팔로워들의 축하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도 제 여정을 응원해 주었어요. 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이웃들이 조언을 해주었고 심지어 마을에서 모금을 해 제 비행기 티켓과 초기 정착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굴미라, 넌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한국에 가서 꼭 성공해서 돌아와. 내가 가는 길이 우리 마을 젊은이들의 희망이 될 거야.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줌마가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를 돌봐주기로 했고 문화원 선생님의 도움으로 타슈켄트의 좋은 병원과 연결해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또한 한국에서도 어머니와 자주 연락할 수 있도록 새 스마트폰을 선물해드렸습니다. 출국 전날 밤 어머니와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아버지의 추억, 우리 가족의 소소한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할머니의 유품인 작은 비취 목걸이를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부적이란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고향과 가족을 기억하게 해줄 거야. 떠나는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목화밭을 찾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목화밭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매일 힘겹게 일했던 이곳이 이제는 추억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목화송이를 하나 따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국에서도 항상 저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마을 사람들이 나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버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고향의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축복과 마을 사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목화밭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이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와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할 것입니다. 목화밭에서 시작된 제 꿈이 이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타슈켄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축복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면서도 놀라웠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시설과 믿을 수 없이 깨끗한 환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있는 한글 안내판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독학으로 배운 한글 덕분에 외국인인 제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알파벳이나 한자와는 달리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였어요. 입국 심사, 수화물, 출구. 한글로 쓰여 있어도 제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도착장에는 피온이 화장품 회사의 직원 민지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굴미라 씨, 환영합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지 씨의 친절한 말투와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포장된 넓은 고속도로, 미래에서 온 듯한 높은 빌딩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서울의 야경은 영화 속 장면을 뛰어넘는 환상적인 광경이었어요. 특히 한강을 지나면서 본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 공원, 그리고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다리들.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저기 보이는 건 남산타워예요. 서울의 상징이죠. 민지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남산타워를 실제로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24시간 끊김없이 나오는 온수, 세계 최고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 최신식 전자레인지, 스마트 냉장고. 심지어 전등과 에어컨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까지. 우즈베키스탄 저희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거예요. 오늘은 충분히 쉬세요.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설레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숙소 창문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밤이 깊어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였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실감했습니다. 목화밭에서 일하던 소녀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발달된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 서 있다니. 첫날 저녁, 저는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그 편의점이 실제로 제 눈앞에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죠. 삼각김밥, 라면, 김치, 다양한 음료수.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편의점 안에 작은 카페 공간과 전자레인지, 무료 와이파이까지 있었어요. 삼각김밥을 처음 먹어본 순간의 맛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그 맛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음식의 첫 경험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편의와 맛있는 음식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으로. 여기서는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어요. 첫날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피온이 화장품의 마케팅팀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세련된 빌딩에 위치한 회사는 그 자체로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어요. 완벽한 냉난방 시스템, 센서로 작동하는 스마트 오피스, 심지어 화장실의 비대 기능까지. 모든 것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굴미라 씨, 저희 캠페인은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솔직한 한국 뷰티 경험입니다. 특히 굴미라 씨의 한글 사랑이 저희 브랜드 철학과 잘 맞아요. 첫 촬영에서 제가 한글로 된 제품 설명서를 또박또박 읽자 스태프들은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이 콘텐츠가 공개되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인 제가 한글을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했고, 외국 팔로워들은 한국 제품의 우수성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 달 만에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협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루 한글 시리즈를 올리고 한국의 놀라운 기술과 문화를 소개했어요.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오지 인터넷 속도,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 지문이나 안면 인식으로 출입하는 첨단 시스템, 24시간 안전한 거리와 범죄율 세계 최저 수준의 치안에 대한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하루를 예약해야 하지만 한국은 심야에도 문 연 병원이 있고 건강보험 시스템이 완벽해요. 제 유튜브 채널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삼성, LG,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최첨단 기술을 리뷰하고 한국의 교육열과 업무 효율성을 소개했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 영상은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디지털 활동으로 얻은 수입 덕분에 어머니의 수술비를 빠르게 모을 수 있었어요. 목화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밖에 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브랜드 협업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화밭 소녀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 문화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지 매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전 세계 팔로워들과 나누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디지털 인플루언서로 성공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수술 일정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으로 모은 수입으로 어머니를 서울의 최고 심장 전문 병원으로 모셔올 수 있었어요.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이 여기서는 일상적인 시술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이건 모두 한글 덕분이에요. 그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어머니의 회복 속도는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수입으로 고향 마을에 작은 한국어 교실도 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 직접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첫날,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는 기억이에요. 기억이라고 부르죠. 발음할 때 혀의 모양을 본뜬 글자랍니다. 이 작은 글자 하나가 저의 운명을 바꾸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단 일주일 만에 한글 읽기를 마스터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러시아어를 배우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효율성이었죠. 아이들에게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 즉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주권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즈베키스탄도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후 자국어와 문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역사가 있어서 아이들은 한글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목화밭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제게 새 삶을 선물해준 열쇠였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이 과학적인 문자 체계가 500년이 지난 지금 우즈베키스탄 소녀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제 이야기가 뉴스에 소개되면서 양국의 문화 교류 상징이 됐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만 명을 넘었고 양국 문화원과 협력하여 문화 교류 행사를 주최하고 젊은이들에게
국제적 시각과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고향 마을에 디지털 도서관을 설립하여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곳의 첫 번째 수업은 항상 한글 수업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듯이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과 가능성을 여는 것이니까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저의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목화밭에서 시작된 저의 꿈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문화와 언어의 경계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동 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